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모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왔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전 정권의 규제가 나왔다가 일시 조용했다가 다시 반전되고, 이러한 때와는 시장 상황의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우리가 하락기를 맞았을 때도 금융위기였잖아요.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 맞으면서 우리나라 내부 요인보다는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의 유통망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지금 전체적인 이 매수 우위 쪽으로 지금 시장이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달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팽팽했었고, 호가는 그대로고, 금매물만 거래가 되고, 그 거래된 금매물을 가지고 기사화가 됐었고, 뭐 특수거래, 뭐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매덕 하락,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호가 밀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매물은 뭐 증가를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해서, 뭐 대세 하락 때 나오는 미분양의 그 증가, 그리고 거래 가능 물량의 적체 현상,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목도되냐면, 호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호가 밀림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호가가 밀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용성, 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호가가 지금 밀림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매수 우위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매도자와 그리고 보유자들의 심리 자체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내 자산을 포지션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지출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출의 증가만큼 그 물건의 가격은 또 내려와 줘야 이게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결국에는 합치되고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줄다리기가 점점 힘이 풀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양상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환경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호가들이 내려오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매도 측이나 매수 측이나 서로의 서로 심리와 뭐 변화에 의해서 맞는 가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려면은 뭐 규제를 완화해 준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호가가 밀리고 완연한 하락 거래들이 만들어지고, 이 호가가 내려와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 줘야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전 단계인 지금 호가 밀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이 호가 밀림도 보면은 좀 호가가 많이 밀린 지역들 보게 되면은 뭐 20억을 찍었다가 지금 뭐 16억대로 주저앉은, 거의 25% 마이너스 25%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이런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얼마 전까지 입주장이 계속 되었던, 입주장이 최근에 얼마 전에 진행됐던 현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임대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큽니다. 임대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면 결국 매수 수요도 그만큼 준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갭이 안 되니까. 갭 투자자들이 진입 절대 안 하죠. 그리고 금리는 높으니까 실제 수요자들도 기다리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이런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강동구 그리고 뭐 성북구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 보니까 호가 밀림이 조금 더 크게 됐고 다른 일반적인 지역들도 지금 호가가 조금씩 밀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완연한 뭐 대세 하락과 하락세다라고 논하기는 아직은 이른 게 공급적인 부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획만 발표됐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언제 입주할지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공급량에 대한 것들 이 문제 그리고 뭐 미분양 적체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온연하게 그냥 매수 수요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취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그 압박, 보유세 완화된 게 아니잖아요. 완연하게 완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규제 틀이 남아 있고 거기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매도와 보유자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줄다리기에 그 줄이 한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거지 이거를 급락, 폭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엔 상황 얘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 조정과 그 호가 밀림, 호가가 내려오고 있고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고 당분간 가격은 내려올 거고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이 원테이크입니다. 뭐 제가 찍어놓고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올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회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그 빠지고 있는 그 상황에 또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매매와 반대급부인 그 전세와 월세 같은 경우에 월세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세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게 전세가가 막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약세는 맞아요. 지금 금리 때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은 매매가 아니라 전세예요. 전세. 지금 전세자금 대출 코픽스가 지금 2.9니까요. 대비했을 때 지금 4% 후반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르면 전세 약세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월세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결국에 거주비는 오르는 건데 전세만 약세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호가가 밀리면 일부 단지들 같은 경우 전세가와의 그 갭이 완연하게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는 5억에서 3억 구간 내로 들어오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을 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갭이 줄어드는 거 잘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대표 지역구 뭐 강남 3구, 마용성 얘기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뭐 마용성 정도 됐을 때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단지들, 특히 이제 용산은 대표적으로 갭이 멀잖아요. 이거 빼고 뭐 마포와 성동구 그때 일대 그 중에서도 뭐 마포구죠. 마포구나 이제 다른 강남 3구 플러스 뭐 강동구까지 해서 갭이 완연하게 줄어들었을 때 거기서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 외 단지들, 외 지역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우위가 강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은평구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 잘 보면은 갭을 적게 들여서 충분히 기회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기존 단지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 신축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재개발과 또 하나 이제 분양이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도 좋은 기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분양의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 분양가가 로또 분양은 없을 거예요. 분양가 무조건 높게 나오는 단지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은 특히 다 뭐 9억에서 10억 이상으로 나올 단지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분양가의 논란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심리상으로 최악인 상황에는 쉽게 사지 못해요. 싼 것도 인지를 못 하거든요. 더 싸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제대로 인지 못해요. 매수자들이.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경쟁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서 좋은 단지 신축으로 좀 그나마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의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자본이 여의치 않은 분들 그리고 이미 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팔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원래는 갈아타기 할 때 상승 추세 뭐 보합 추세일 때는 먼저 사고 파는 전략으로 구사하면서 우리가 갈아타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같은 이 하락 조정 양세에는 이 먼저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불리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두 개가 같이 떨어지는 거. 먼저 사놓은 놈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하면서 사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먼저 안 팔리니까요. 그럼 갈아타기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장세에는 좀 기다리면서 소자본을 운용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건설적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좀 더 상위 주택이나 아니면 신축 이 두 가지를 노리면서 우리가 투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꼭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버리시고 그냥 지역 기반으로 뭐 신축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들어가는 돈 자체가 적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리고 사업의 그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는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신축통합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가 요거를 보면서 지역을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내 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호가가 밀리고 있다. 호가 밀림 현상이 감지됐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포착이 됐는데 이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이때 내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 분양을 노릴 거면 분양을 노리고 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갭을 적게 들여서 뭐 3억이든 5억에 상급지를 사놓겠다. 이 전략을 피던가 아니면 내가 1억하고 2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지금 5년, 10년 뒤에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찾겠다. 지금 뭐 동의서만 걷어도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지역들 보면 1억 투자해서 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세전 수익 4억 정도 호가가 올라간 동네들도 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시장이 이 초기 재개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실히 노선을 정할지 지금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떨어지네. 떨어지면 나중에 사야지. 이거는 진짜 초보자나 하수들이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준비를 먼저 해야겠죠. 예.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준비를 해놔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목도되는 시장의 상황, 매물 지금 기존에 우리 시장에 있는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고 호가가 기존에는 그대로 있고 금매물만 거래가 됐다가 호가가 점차 지금 밀리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남기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요즘에는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미래가치가 우수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투자금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